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하면 항상 맨 처음에 하고 있는 그거니까 오늘 어떻게 또 들어왔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앞에서 얘기를 한 4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0분 정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 수학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차피 좀 제가 해야 될 말씀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맨 처음에 스타트를 끊으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국어 과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학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 큰 틀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전략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수 선생님들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오늘 또 정신을 쏙쏙 오신 분도 계시죠. 제가 오늘 한 15장도 준비했는데 좀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학원이 간단할 때 느끼는 건 국어과에 비해서 아까 그 영어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이 10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3을 하셨고 되게 양심적이신 것 같아요. 3 쓰시고 수학과 7 쓰시라고. 국어과는 쓸 자리가 없어요. 그게 맨날 제일 힘든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도 실질적으로 수학 학원이 있고 이제 영어 학원이 있는데 아까 궁금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좀 사실 좀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이 있고 수학 학원이 있는데 그 자리도 고등부로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등부가 있었고 근데 저희 학원이 그게 벌써 한 4, 5년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도 바뀌고 교육 시스템도 바뀌니까 각각 전문 학원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대비해서 이제 9월부터 런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이제 전문 학원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학원에서만 이제 아까 그 수학 선생님 바로 잘 아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제 올해 9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한영대학에서 이제 강의한 지 9년이 되고요. 9년을 제가 이 한영대학에서 강의한 덕으로 이 오고 하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수학하고 영어하고 독립적으로 그러나 저희는 한 학원이고 원장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그 영어 선생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3하고 7이면 언어가 설 자리가 없는데 어디 들 것이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에서 두 과목에서 한 1.5만 양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10이라는 시간을 써야 되면 1.5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10이라는 시간에서 도저히 줄 수 없다. 1만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시작하냐면 어차피 아무리 분위기를 그렇게 깔아서 제가 10 중에 5를 주십시오. 제가 4인분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1.5를 넘으면 안 된다고 봐요. 큰 틀에서.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중학교 때도 보면 여기서 논술하고 그냥 국어학원 보내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안 계시군요. 벌써 3.7을 시작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이쪽 지역에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산이나 강남 쪽이나 이쪽 보면 중학교 때부터 막 시키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선생님 보면 그걸 막 수학처럼 막 붙들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오라고 그러고 막 수학보다 더 열심히 하고 영어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 선생님 자체는 잘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 선생님이 애 망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에는 1.5나 1 정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서 중고등학교 국어 차이점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딱 얘기해 시간 줄인다고 했으니까 중학교 때 애들 웬만큼 하는 애들 국어 영어가 90점이죠. 85점도 있어요. 80점 초반도 있고. 그래서 무슨 느낌을 갖냐면 국어가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다 뭐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영어하고 수학은 여기다 이제 만약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별 그래프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획득 학생 수. 그랬을 때 영어하고 수학은 분포가 이렇게 가신다고 보면 돼요. 즉 10점, 20점, 30점, 40점 줄 쫙 써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국어는 라인이 이쪽에서 형성돼요. 즉 75나 80 이상에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80 정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성적표 딱 보면 80점 정도면 에이 그냥 됐다 그러잖아요. 특히 국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수능과 마찬가지고요. 올해 이제 개정 수능 돼서 2014년 돼가지고 이과애들끼리 모이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걔네들은 90점에서 딱 한 문제씩 쳐내요. 1등급 96, 2등급 94, 3등급 9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는 원점수로 놓고 보면 이쪽에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튀튀게 싸우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고등국어는 뭐냐? 역시 상대평가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점수가 그냥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생각하지만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까 부원장님이 2014년부터는 뭐 이제 절대평가까지 간다 하는데 그 의미 없어요 사실. 왜? 표준 점수 왜 기재합니까? 그거 다 계산하고 점수 나와요 어차피.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일반고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일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의미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국어가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줄을 세우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 아까 영어 선생님 정말 말씀 잘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하는 애들도 학교 가서 걔네들하고 붙어서 나보다 잘하는 애 있을 줄도 못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좀 자세하게 제가 썼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70에서 80은 학교에서 알려준 거 다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70점 정도는 맞아요. 물론 50도 있고 40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긴 한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획득하느냐 문제인데 그럼 그 문제의 발산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수능적인 것을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그 수능이라는 말도 사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려운 내용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어머님들이 이제 수능 세대가 아니신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능 지문에 나오는 10개의 지문이 내가 머리털라고 한 번도 안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좀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까 올해부터 국어 영역만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존 거 다 하고, 그래도 수학, 뭐, 영어 이렇게 가긴 하지만, 그 이름이 바뀌어야 된 의도가 뭐냐 이거죠. 되게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라는 거는 저는 수능이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어차피 10개 중에서 내가 하는 집은 나올 거 아니니까 원리를 배우겠죠. 그런 학습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교육 승해지고, 막 학원 많이 보내야 되고 한다니까 정책적으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실제 교과 내용이라든가 범위도 바꾸긴 바꿨어요. 뭐냐면 기존 1, 2학년 교과서에서 많이 내겠다. 그 다음에 EBS까지 붙였어요. EBS 6번에서 다 내겠다. 실제 그거 맞습니다. 70%죠. 근데 결과적으로 차라리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 아예 모르는 데서 놨던 게 나아요. 그 사회반 애들도 빨리 가잖아요. 그럼 원리만 딱 터득하면 적용시킬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 내겠다는 건데 교과서가 무려 한 년당 문학교과서만 쳤을 때 12종이에요. 한 권이 아니라. 그럼 이론적으로는 1학년 때 12권, 2학년 때 12권. 그러니까 화법 작문 같은 데를 포함하면 한 5권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30권 정도 교과서 소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학교에서 애들이 내신 시험 보면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서에 있는 작품, 교과서 작품인지도 몰라요. 그럼 그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면 이거 EBS 6권 붙여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머리만 터득하면 되는데 사회과 학생들조차도 여기서 나온다니까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국어형태 좀 중학교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국어에서 뭐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라고 봐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다른 과목하고도 적용돼요. 이게 쉽게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내신 딱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지역 내신이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사실. 특목이나 외국어 내신을 내시고요. 그걸 좀 인정하시고 앞으로 되게 가혹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질성이 있고 바탕이 되기 때문에 외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워 선생님 얘기 잘 들으신 분들 거기 안에 핵심적인 게 있어요. 내신이 사실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사실 필요는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시간을 낭비시키면 안 되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나 1.5시간 안에 내가 학생을 만들어야 돼요. 국어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단계하고 유기적으로 가야 돼요. 즉 내신을 가르치면서도 수능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왜? 국어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여기서 시간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는 국어는 1학년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해요. 왜? 이거밖에 모르거든. 이걸 보고 가야 되는데 이거밖에 모르게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지. 영어나 수학이 시간 안 줘서 못했다고 수능은.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을 같이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앞에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안 가졌으면 제가 이것 좀 이번에는 강조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올해 이름도 이거 붙였기 때문에. 근데 너무 속 시원한 얘기 잘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가 지역이 좀 상위 지역이면 이거 되게 강조해야 돼요. 이거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뭐냐면 논술 시험을 볼 자격을 가진 애들이 없어요, 별로. 이 지역에 여러분 대학생은 다 알고 계시죠? 1만 개 기준 말씀하시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 좀 자랑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여기서 10년을 가까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강의하는 지역을 무시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여기서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생긴 그 마음이죠. 저도 맨 처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아직 좀 먼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저쨌든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저는 얘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보게 할 거고 준비시키는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끝에서 본다면 이건 조금 늦게 출발하셔도 돼요. 사실은. 어쨌든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실제 바뀌었는데 허울 뿐이에요. 이과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A, B형 했을 때 국어를 갖다 나누면서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사실은 이과생들한테 국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였어요. 즉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바보 같은 얘기였어요. 그게 이과 애들이 실제로 공부 더 잘하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쉬운 시험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빡 터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2부터 96 사이에서 1, 2, 3이 나눠지니까 애들 피를 말려요. 지금 1등급 예상하는 애들 한 2-3명 정도 되는데 끝까지 파이널까지 지금 놓지 말라고 그러죠. 왜? 이 끝에 하나 틀리면 2등급까지 3등 되지 뭐. 그래서 이런 거조차 되게 엉터리 발생해요 사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그래서 아까 1하고 1.5밖에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어가 쉬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데 이 문법이라고 강화시켰거든요. 제가 옛날에 영어보다 국어가 좋은 이유는 이걸 안 하시면 좋다. 근데 이걸 해야 돼요. 5문제, 6문제까지 늘어났거든요. 전 반대인데. 솔직히 말해서 국문법 뭐하고 그랬습니까 애들한테. 말만 좀 잘하면 되죠. 틀리지 않았으면 되죠. 근데 시험 자체가 이렇게 변한 시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뭐 나중에 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오늘 좀 시나리오를 진행하다 보니까 요놈이 좀 죽긴 죽었는데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좀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 지역에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간이 된 기간 15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시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그룹과의 개별적,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 뭐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저희하고 다니고 계시니까 그런 거 없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주어진 그 3년의 시간을 정말로 정확하게 써야 돼요.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어제도 제가 상담 하나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쉽게 말하면 과외 선생님하고 했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니까 아주 싼 거예요. 30만 원짜리 과외 아니잖아요. 한 100만 원 정도 대학에 과외죠. 거만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선생님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그 선생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근데 그래프가 1학년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학생한테도 얘기했지만 야 네가 잘못한 것도 일단 생각해봐. 근데 그 학생 책임보다는 그 선생님 책임이 더 많아요. 왜? 끝을 모르는 거예요. 끝을 모르니까 힘에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한두 명 한다고 개별적으로 봐준다고 보내고 계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더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아예 저희 학원보다 더 좋은 시스템 같이 학원을 보내줘요. 근처에 있는 하지 마시고
그거에 좀 더 진행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을 좀 해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오늘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신 부모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인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효율성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내신도 아까 영어 선생님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실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저는요 외고 등록과에 들어요. 뭐가 들었냐면 내신 때문에 들어요. 걔네는 수능은요 6개월만 좀 내가 1등 만들 자신 있어요. 보내주시면. 근데 제일 제가 힘든 게 내신이에요. 왜? 아시겠죠? 그들끼리 경쟁하니까 수능을 1등급 받는 놈도 가가지고 4등급 5등급 받아요. 나중에 상담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 제가 많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뭐냐? 올 1학기가 고향하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학생이 그거 하나 틀렸거든요. 그래서 3등급 되는 거 4등급 됐어요. 교과서에 어느 부분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뚫어요. 구멍을 내놓는다고. 그걸 서술형으로 냈어요. 제가 고향하고 국어 문제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주 국어적이지 않아요. 아주 옛날적 발상이에요. 그럼 그 결론이 뭡니까? 교과서 외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미친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짓을 왜 시킬까요? 다들 비슷하게 잘하니까 저 등급은 내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시험지라면 난 받고 싶지 않아요. 나 외고 필요 없습니다. 등급은 필요 없고요. 왜냐면 저는 수능 강사고 수능적 마인드에 의해서 학생 지도해야 돼요. 저는 수능 시스템이 그렇게 나쁜 시스템은 생각 안 하거든요. 요즘 말이 좀 격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내신 부분은 그렇게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한번 힘 가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꼼꼼하고요. 근데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 11년대 우리 은석이 그 강의 노트인데요. 그 하나도 옥정 힘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신을 드려야 하냐면 그냥 이쯤에 능곡부였는데 1학년 담당 선생님들, 국어과 선생님들이 3명에서 4명 들어가요. 나눠서 가르치겠죠.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내는 사람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능은 능곡부 국어 선생님보다 잘할지 모르지만 내신은 제가 이 선생님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문제 내기 때문에. 아무 기준점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 맞춰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디서부터 노력해야 될까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했는지까지 제가 봐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지. 그래서 애들 책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사실 맨 처음에 애들한테 시켜요.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여기 색깔이 한 5개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딱 들어가면 애들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 그 다 틀린 거 아니에요? A과 B가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동맹을 해주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과서 들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수업한 내용 쓰고 비교. 그 다음에 얘들 B 선생님이 뭔가 나하고는 내가 그 수업 듣는 선생님하고 다르게 노트한 게 있어. 기껏 해봐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이런 것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지독하게 해도 얘도 내신은 1등급 안 나온 데도 있어요. 서울대 거기에 수석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제 내신을 시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내신의 직접적 영향성을 떠나서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시켜야 다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상위권 학생들이 이거 시키면요. 4% 1% 안에 들어가는 분은 아니에요. 귀찮은 일이니까요. 공부를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된다고 보고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강조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학년 때 보여줬던 자세거든요. 이 자세로 3년 공부하니까 서울대 갔다고. 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강좌로 좀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좀 드리기로 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즉, 수능 강사는요, 특히 언어 강사는요, 한도 끝도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다음에 이제 이윤영이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자연과학 들어갔는데, 아까 본인이 잠깐 말씀하신 게 이해예요. 제가 해법수학 다니다가 비하인드 여름방학 때 갔어요. 내신도 사라지고 수능도 사라지고. 수리는 이미 0.1%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서울대 갔겠죠. 근데 걔를 딱 테스트를 해보니까 걔는 진짜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초, 중학교 때부터 국어를 별로 관심 갖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공부하는 자세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적화된 커리라고 생각하는 수능 커리를 그대로 적용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달에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1등급씩 다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딱 1등급 받더니 제가 여기다 광고에는 쓰고 있는데요. 저 3학년 때 안 가르쳤어요. 왜냐면 2학기 겨울밖에 떠났어요. 공부를 잘하는데 좀 이기적이에요, 새끼들이. 6개월 만에 땡 나와서 와가지고 주주 6개월 만에 딱 올라왔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이제 상처가 안 받아요. 그래, 알겠어.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식하는 해놓은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제가 오늘 빨리 끝내고요. 제가 새로운 학원들 런칭하고 했으니까 11월쯤에 해서 앞으로 간담회 기회를 좀 단독적으로 자주 가지려 합니다.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얘기는 저도 할 만큼 많은데 오늘 줄여야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저 원리를 적용해서 뭔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하나만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잘 보이실 필요도 없고 이게 여러분 자녀분들이 푸셔야 될 소설 지문이거든요. 수능에서 불지문이 나와요. 배점 한 11에서 12 정도.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 지문을 볼 때, 전 이 지문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다 아니고 푼게 높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또 하나도 아니고 푼 사기예요. 알겠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반 정도 읽고 다 풀을 들어요. 저는 맨날 머릿속에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세속적인 국어 선생님처럼. 그래서 저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어가 너무 찾아주면 안 돼요. 1, 1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수학이 되고 싶어요. 수학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딱 떨어지고 나와야죠. 물론 시간마다 내어라 하니까 시간도 없어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머니들하고 이거 소설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파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정말 잘나오시는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이제 그 방법을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가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윤영이가 제 비문학국에 들었을 때 노트인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별로 아닌 것 같죠. 뭐 별게 있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학생과 저희가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거 하느라고 10년 공부했으니까. 즉, 어떠한 약속에 의해서 매우 전략적으로 들어간다. 그냥 단순히 피부학도 읽고 이해해서 풀어라. 그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저는 개념 하나, 작품 하나를 설명할 때도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청남 기회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실제 수업을 한번 오늘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도록.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율 배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까 1이나 1.5 시간을 달라, 6개월을 달라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면 3년 동안 좀 맡겨줄 수 있습니다. 예비고사 때 맡기시고. 왜냐? 1밖에 안 주시잖아요. 1.5밖에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얘기도 정말 되게 궁금했어요. 자기주도 학습하고 학습의 비율? 그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자기주도 학습 지가 시간 내서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 시간 빼가지고 나 혼자 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시킬 때는요, 면밀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켜야죠. 걔가 머릿속에 뭔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걸 읽는 거죠. 극단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수학인들 지금 이런 커리큘럼 안 만들어요. 1년 안에 다 끝냅니다. 저한테 11월 시간 3을 주시면 1년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 전체 커리큘럼을 보여드린 이유는 학생에게 10이라는 시간 중에서 1이나 1.5를 내가 쓴다 가정하고 짠 커리큘럼. 그런 부분들 오늘 앞에서 하나 주셨으니까 제가 말하기가 좀 편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좀 복잡한데 1학년 때는 내신 잡아가는 거 중심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 저 그러고 싶어요. 그냥 1학년 내신이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부모님들이 계셔요. 가끔 선행을 안 하냐, 수능은 안 하냐 그러셔서 그냥 제가 완벽은 아니고 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도식상으로는
좀 뭐 수능 가운데 기초학에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강좌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학년 강좌인데 저는 수능 2학년 때 끝나겠다는 얘기입니다. 1학년 때 내신만 하라고 했으니까 2학년 때 뭔가 다른 거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다른 사람들은 제 이 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꾸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강좌가 이게 예를 들면 뭐 메가나 비타 같은 데 보면 이게 단독 강좌로 떠 있어요. 수능 강좌가. 이거 다 파트별로 돼 있는 거예요. 내신 대비하면서. 그리고요, 아주 제 극단적인 목표인데요. 저 그래도 3학년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부모님들한테 약속드릴게요. 여기까지 하시고 가시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전략이 필요하겠죠. 가래도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국어를 2학년까지 보는 거예요. 3학년 때 딴 거 해야죠. 저보다 더 가혹한 분이 계세요. 0.1의 시간도 배정받지 못하시는 거. 사탕 못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다. 안 시켜드리는데. 그렇죠? 그리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끝. 그래서 저 본인이 강의했다면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되죠.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1등급 확보하는 목표는 갑니다. 그래 수능 체험을 시켜요. 1년 전에. 1등급 목표로 가겠습니다. 가고 그럼 저는 3학년 거리가 없지 않겠죠? 3학년 거리 처음부터 들어도 되죠? 거리 만들어 놨으니까 가기도 하셔야죠. 저는 전체적인 커리큘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예비고인데 빨리만 보고 할게요. 시간표 지금 거기 이제 나와 있으면 참고하시고 그 말씀 좀 드려요. 이거를 런칭하는 기준으로 사실은 저는 이 안내책자를 책자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정보다 좀 빨리 시작해서 지금 오늘 책자가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단행본으로 나오거든요. 아까 경영책자가 계속해서 다 파악해 놨으니까 우편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책자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거 좀 하시고 뭐 궁금하신 데 있으면 먼저 전화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고 시간표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있으면 우리 안 선생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강사 선생님들도 지금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규 시간에서 올해 예비고가 타임이 나는 게 이 세 타임이에요. 근데 시간도 진짜 안 좋고 토요일날 열심히 들어가시고 싶고. 근데 뭐 그들이 꼭 저를 원한다면 이때 나와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능한 시간을 다 지금 체크를 해서 요 세 반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안승환 선생님께서 한 반을 이난이 애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은 같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 간담회 때 안 선생님도 소개 드리고 할 텐데 연대 국문과 졸업하시고 아주 뛰어난 인재십니다. 그래서 두 강좌하고 거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예비고반이 4반이 개설이 되니까 시간표 좀 참고하시고요. 요거 좀 자세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수 학생들을 베이스를 기반으로 영수 학생들이 일단 흡수를 하고 제가 외부적으로 이제 예비고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선권은 저희 뉴스턴이나 아마존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애들 올리면서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어머니들 지금 아마존이나 뉴스턴 시간표 다 체크해 보시면 아마 다 맞는 시간일 거예요. 이 세 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일단 학생 보내주시면 2주간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사실 2주간은 수강료를 안 받고 샘플 강의라 생각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하고 컨택할 시간도 좀 필요하잖아요. 뉴스터디 아마존 계속 해보시면 저도 오늘 처음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 좀 가지시고요. 3주차부터 이번에 또 3주차가 추석이라서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중간에 공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3주차부터 수강을 결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올 수업부터는 지금 솔직히 13명 할까 15명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머니가 너무 작은 걸 좋아하셔서 15명 해도 저 많이 하는 거 아닌데 옛날에는 고3도 여기 꽉 채워놓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막 그럼 욕먹더라고요. 그래서 13명이나 15명으로 이제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국어 시스템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13으로 가려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강사가 한 번 더 뽑더라고요. 그래서 13명 정도 약속드리는데 지금 어제부로 보니까 아마존하고 뉴스터디가 이제 비번이 자원이 한 7, 8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만 되면 이거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좀 생각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의사를 좀 밝혀주시면 그렇게 좀 리스트를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올 학생들이 하니까요. 그럼 지금 현재로는 네. 시간 계산도 선생님 직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 수업 중 1시간은 우리 한 선생님. 그리고 3개는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이름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서 예비고 때부터 좀 하자는 얘기. 자꾸 이게 걸려요. 그런데 새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겨레에서 다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이거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근데 아까도 영어 선생님 말씀 생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본인 수능 안 하시겠다 그랬는데 저도 안 해요, 어머니. 그러나 출발은 그럼 수능 아니면 내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강좌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수능 문제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그런 강좌입니다. 큰 틀에서 이제 수능 마인드 확인이라고 하는데요. 수능이라는 말을 빼시면 국어 전반에 대한 학생을 점검하고 중학교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고 고등학교 떨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커리는 좀 신뢰를 갖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 오늘 드리고 싶은 말 가운데 하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11월쯤 받는 게 편해요, 사실. 근데 9월부터 받아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받을 수 있다면 9월에 받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9월부터 12월까지 시간이 뭐냐면 연합고사도 없어지고 특목외과 전형 준비하는 애들조차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해놓은 거 가지고 전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까 제가 특목 뭐 외고 애들 저도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걔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으니까 막 다 그쳐요. 그러다가 막 저는 많이 헤어져요. 예비고 때 궁합이 안 맞아서. 제가 되게 착하게 생겼지만 못한 애들 있거든요. 넌 서울대 가야 될 거 아니야. 넌 연대 가야 돼. 그럼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가버리잖아요. 아직 어린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희 옛날에 영화버스 입고 그랬을 때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때는 11월달에 영화버스 붙이는 게 낫죠. 그때 집중하고 있다가 방학 때만 쉬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8월, 9월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씩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 협조를 부탁드리는 건 바로 그게 있어요. 애가 뛰어나가겠다는 거 같은 못 잡아요. 그러나 빨리 할 수 있으면 시작하는 건 좋다. 특히 저는 오히려 중4위권 학생들이 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이 게임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보면 놀라워요. 영어 수학. 엄청나게 상치를 많이 시키셔가지고요. 제도에서 갈 때는 일이 끝난 애도 있어요. 저 정도면 그냥 벌써 된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 이제 논술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신 때 좀 내신도 같이 연결시켜서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다 논술 갖다가 좀 붙여놨는데 이게 주가 되진 않고요. 느낌은 한 8대2, 8대2.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상위권 어머님들 계시니까 그 상위권 어머님들도 논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점을 정확히 잡을게요. 1학기 빨리 잡으면 1학기, 1학기. 학부모들 좀 원해주세요. 빨리 논술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 큰 틀에서는 논술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생을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논술을 2학기 때 끝내자. 외국하고 후보가요. 그거는 좀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텝을 1, 2로 나눴고요. 90, 11식이 됩니다. 여기 1, 2월 달은 이제 내신 선행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선행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어디다 써놨는데 이 지역 일반고가 얼마나 좀 답답하냐면 한 번 시험 볼 때 범위가 5작품, 6작품이에요. 그럼 1년 24작품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모델 말씀드렸죠. 교과서 24번을 봐야 되는데 1년 거치면 12번이에요. 근데 원래 1년에 32작품 범위. 그거 뭐 얼마나 된다. 그 교과서에는 또 작품을 빼요. 통편을 놓으시죠. 근데 똑같은 지역에서 외고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번이에요. 저연고 거의 미친 듯한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내신 국어 선행 교재를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교과서 1학기에 있는 문학 작품 다 가지고 선생님 저 화성대학 닥쳐.